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모들이 엄마를 괴롭힌다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일지 전 이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이거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인 상태에서 엄마를 계속 괴롭히는데 고모들이 아빠 편을 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밥에다가 이 뭐지 커트 다시 하나 둘 셋 밥에다 물에다 이게 뭔 소리야? 커트 다시 하나 둘 셋 밥에다 물에다 약물 탄다는 등 의심하는 엄마가 아빠를 약 타서 죽일까 무섭다면서 이런 식으로 엄마를 계속 괴롭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아빠가 의심을 하는 상태인데 엄마가 아마 밥에다가 물에다가 약을 탄다 이렇게 자꾸 의처증, 피해 망상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는 아빠가 가해자입니다. 저희는 아빠가 엄마를 죽일까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맞아서 응급실도 간 적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이며 가정폭행범이고 엄마가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건 고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엄마를 30년 넘게 저런 말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항상 엄마를 칭하는 말도 뭐 욕입니다. 더 이상 자식으로서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자, 알코올 중독 환자 특히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들이 고모들이 있는 경우에 이 누나들은 내 동생, 남동생을 좀 보호하는 경향이 아주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환자의 부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은 저 여자 때문에 내 남동생이 인생을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알코올 중독은 분명히 이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모들한테 이 남동생이 자기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몸을 의탁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다 파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특히 자녀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아빠를 좀 이해하고 아빠를 좀 더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이 얘기만 자꾸 합니다. 너희들마저 안 그러면은 니네 아빠는 누가 보살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모한테 책임이 떠넘겨질까 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대주는 게 실질적 도움인데 그런 거 안 해주고 그냥 자기들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끔 자기들한테 오지 않게끔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은 이제 부인한테는 계속 욕을 하게 되는 지금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 흔하디 흔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식으로서 해야 될 게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엄마는요, 엄마가 실제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엄마는 지금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예요. 이 지구상에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있냐면 자식들만은 알 겁니다. 왜냐면 자식들은 옆에서 봤으니까 진실을 알죠. 그러나 자식 이외에 어느 누구도 엄마의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요. 집안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결국은 엄마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지금 평생을 살아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해야 될 일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30년 넘게 이렇게 됐다는 거 보니까 자녀 나이도 뭐 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젠 자녀가 앞에 나서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고 치료받지 않으면은 엄마는 내가 모시겠다. 엄마랑 따로 살겠다. 아버지는 그냥 술과 함께 살아가시라. 이혼을 하시든 말든 뭐 어떻게 얘기하고 이제는 혼자 살게끔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게 엄마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모들은 반대하겠죠. 와, 왜 버리고 도망가냐 이 나쁜 XX야. 그리고 또 엄마를 욕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자녀는 엄마를 보호하고 구출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도 같이 탈출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환자가 약간이라도 겁을 먹고 그럼 내 술 끊고 치료를 받아볼게라는 말을 할 희망이 아주 이만큼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고모한테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고모네 집안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고모한테도 얘기하고 고모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빠 치료하는데 협조해라. 돈도 대고 자꾸 엄마 욕하지 말고 아빠를 욕하고 아빠한테 압박을 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서 진행할 테니 고모들은 내 말에만 무조건 따라라.
그런 식으로 가족 주변 사람들을 압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자녀가. 그러려면 자녀가 어떻게 되냐고요? 못한다고요? 아니요. 해야만 해야 돼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엄마를 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질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점점 더 악화돼서 환자가 죽을 때까지 악화돼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30년을 고생했는데 그 더 고생하게 내버려둘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머리 위에 있는 곳에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한 반년 정도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이해하고 다 외우셔서 충분히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때 되면은 이제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아드님이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못하는 거고요. 다 알고 나면은 저절로 용기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자녀분은 더 이상 미적미적 미루고 숨지 마시고 빨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중독에 빠진 뇌란 책입니다. 이거 제가 쓴 책 아니고요. 제가 쓴 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돈벌이와 관계없는 진짜 의학적인 지식을 다 써놓은 책이니까 이 책만을 믿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구하시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분의 미래도 다 박살나요. 이거 가정파탄 유발 1위 질환이고요. 지금 매일 뉴스에 자꾸 칼 들고 날뛰고 이런 사람들 맨날 뉴스 나오죠. 4년 전, 5년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을 조현증 환자로 둔갑시켜서 매일 가다 조현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뉴스에 4, 5년 전에 계속 났었어요. 근데 진짜 조현증 환자들이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냐 해서 이제는 그 말을 쑥 빼버리고 요즘에 뭐라고 나오냐? 그냥 칼부림한다, 정신질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고 마는데 그거 거의 다 90% 이상 알코올 중독 환자입니다. 지금 바로 이 글 속에 나오는 이 아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술을 만취 상태가 아니라 한두 병 정도 마시고 기분 살짝 업된 상태에서 칼부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술을 마셔서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술을 적당히 마시는 거예요. 많이 마시면 취해서 쓰러져 버리니까 할 수가 없고요. 적당히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나가서 사고를 쳐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에는 다 봐주니까. 술 먹고 저지르는 일은 다 봐주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일부러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술을 먹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왕창 먹는 게 아니라 한 두 병 정도 먹고 저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서두르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든가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신다는 얘기는 어머니를 더욱더 생지옥에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